매주 주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바로 김보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관전평과 수익률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달라진 게 없나요? 오늘 안경을 썼죠. 안경이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안경을 썼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훨씬 안경을 왜 스마트해 썼냐? 네. 요즘에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 좋을 때 네.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안경을 썼는데 원래 제 눈이 양쪽 시력이 1.5, 1.5인데 네. 예, 1.2, 1.2로 안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좀 산뜻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시장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차트 보시면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무려 우리가 얼마나 올라왔냐면요, 1, 2, 3, 4, 5, 6, 7, 8거래일 연속 상승을 거뒀던 자리입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을 거뒀던 자리는 사실 우리가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있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있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8거래일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러면 시장이 이 정도면 강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분위기 좋았다가 목요일 날 좀 안 좋았어요. 목요일 날 쓸데없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쓸데없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 이름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투자증권의 그 모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조선주, 하나오션, 그 다음에 HD현대중공업 매도 리포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웃긴 게, 그렇게 할 거면 매도를 하든지 매도 리포트 쓰든지, 또 운용사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매도 리포트는 쓰고 중립을 써놓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리포트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하나씩 아주 그냥 자세히 한번 제가 뭐가 틀렸는지 다 한번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조금 밀렸는데, 오늘까지 그럼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거냐라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오늘 날짜가요, 여러분 방송 녹화한 날짜가 2월 21일이고요. 금요일이고, 여러분 방송 본 날짜가 2월 13일인데 2월 23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종가는 플러스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습니다. 돌려놨어요. 원래 하락으로 올 이동평균선을 맞닿았는데 올 이동평균선이 깨지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았고, 오늘 특히 기관에서 사실 이제 어제는 20일 날은 기관에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순매수가 안 들어왔는데, 오늘 좀 그래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좀 순매수가 그나마 좀 들어와서 그래도 분위기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오늘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수요일 날 좀 세게 순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매수 규제가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았다. 그리고 선물에서는 누적으로는 지금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만 계약 정도는 현재 지금 플러스인 상태거든요. 선물 매수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현재 상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지금 2월만 보시면은 2월 동안 금융투자가 1조 6천억, 연기금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샀죠. 그리고 연초를 대비하면 연초까지 보시면은 금융투자는 별 크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2월부터 급격적으로 산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산 겁니다. 지금 3조 1천억 원 넘게 지금 계속 순매수인데, 제가 연기금 출신이라 제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연기금이 이렇게 갑자기 매수를 한다, 이건 뭐냐? 연초에 주식 비중 다 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안 담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그럼 언제까지 담느냐는 주식 비중 한번 퍼센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 같은 경우가 국내 주식 비중이 좀 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이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 떨어져 있는 거를 연초에 이제 그걸 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금융투자는 제가 얘기 드렸죠. 단타라고. 금융투자는 단타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금융투자 단타로 지금 매수로 지금 2월 달은 가고 있는데, 3월 달에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그거는 뭐에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느냐, 인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인용이 될 경우는 금융투자가 추가로 더 매수로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인용이 안 되면 금융투자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 매도하겠죠. 저도 다 매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률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어제 이제 그 특전사 사령관의 부하들이 다 증언을 했어요. 또 들었다. 우리 사령관님이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시켜서 했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정도면 이제는 거의 무슨 거냐면 대통령 혼자 안 했다라고 하면 거의 이거 허언증이에요. 거의 이거는. 예. 이거 거의 허언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혼자만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성립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꼭 그걸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증시가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 탄핵돼서 기여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신 거죠. 이것도. 탄핵 가 계시니까. 예. 그 지지율이 원래 20 몇 %였다가 탄핵되니까 지지율 올라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나오시면 지지율 100%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래도 탄핵 비상계엄이 신의 한 수였다. 저는. 예. 신의 좋지 않은 의미는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돌아서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모멘텀을 좀 줬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수가 오르면 좋은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거는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코스닥을 좀 보시면은 코스닥도 올라왔는데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가야지 정상인데 여기까지 못 가면은 밀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그래도 767포인트 지지라인 딱 걸렸죠. 참고로 이 라인을 제가 바꾼 적이 없다고 지금 몇 년 동안 바꾼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서 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끔 이렇게 맞으면 여러분 소름 돋으세요? 그랬더니 그 오른쪽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소름이 돋는데요. 자꾸 그 꾸준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길래 그러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그 이 지수 움직임 동안 향후 우리가 어떻게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제가 보시면은 계속 우리가 밀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오션입니다. 근데 하나 오션이 지금 보시면은 137%. 예. 물론 시간은 좀 됐어요. 7월 29일부터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7월 29일 날 TV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158, 9%까지 갔다가 예, 그러다 조금 밀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얘기를 드릴 텐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오션은 지금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요? 김땡땡님 애널리스트님이 얘기한 부분이 틀린 게 너무 많다. 이분이 지금 약간 옛날에 그분 김땡땡 강땡땡님이시네. 예. 한국투자증권의 조선건설 섹터를 맡고 계시는 강땡땡님. 예. 이분 리포트를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 욕심쟁이에요. 약간 어떤 욕심쟁이냐면 상당히 제목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제목에 노력할 시간에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했으면 더 대단한 분이 되셨을 텐데 예. 제목만 죽어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하선이에요. 하선. 타고 있는 배 내려라. 그게 리포트예요. 근데 내릴 거면 그 매도를 써야지. 왜 매도 못 써? 매도 쓰면 욕먹거든요. 왜냐? 누구한테 욕먹어? 운용사들한테 욕먹거든요. 그 운용사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중립으로 써놓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 강땡땡 그분에게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자면 여러분 그 강땡땡 애널리스트님 2024년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great company but 너무 가치는 높다. 좋은 주식 아니다. bad stock, but bad stock 이렇게 한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님. 이분이 그 얘기를 딱 4월에 하고 나서 정점 7월에 찍고 폭락. 이 정도 그분은 매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바로 옆건물에 계시면서 보고 안 배웁니까? 한투하고 이제 하나증권하고 바로 옆건물에 있잖아요. 두 분이 안 친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예, 이상한 리포트 내가지고 예, 지금 시장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좀 이따가 하나씩 반박을 할 텐데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익률은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40%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종목 왜 얘기 드리냐면 계속
끌고 갈 거다.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함께, 방산주와 함께 전혀 흔들림 없이 끌고 갈 거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좀 조선주 밀리니까 우리가 동성하이텍 수익률이 한 57, 8%까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거의 60% 가까이 됐었는데 어제 동성하이텍 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 분이 뭐라 하더라고요. 동성하이텍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지 왜 계속 끌고 갑니까? 라고 해서 한 분이 뭐라 했어요. 근데 오늘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 등장하라고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등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오늘 다시 반등했어요. 오늘 다시 반등했거든요. 제가 라인을 여기 잡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별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어제 너무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반등하니까 이분 등장하라고 계속 불렀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저 강퇴할 겁니다. 여기서 잘 등장하세요. 빨리 등장해서 얘기하시고, 저는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친절하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 라인에서 여기 라인 깨진 매도다. 그래도 수익률이 약 40%다. 40%가 거의 육박하다. 30 몇 프로 되지만, 물론 우리가 60% 수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라인을 잡아놨는데 굳이 뭐 이렇게 거기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게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이런 재밌는 얘기들, 아마 그분이 강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이번 주에 한화오션 무려 137.5%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한번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지영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새롭게 나오는 트럼프 관세 전쟁, 하지만 결론은 3월 중순부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일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한 달 내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무펀드 주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프라이어시티 서밋에서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4월 2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10일을 앞당긴 것입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는 GM의 공장을 활용하는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있고, 반면 제약바이오 업체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 반도체 관련주들 신기술과 엔비디아 협력 등 역시 각종 호재에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한 해답을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이르면 5월에 한한령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중국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 악태 합작 중심의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교류를 확대해 올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 제품 불매 및 문화 콘텐츠를 막아왔던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콘텐츠 관련주들 A스토리는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가는 등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키이스트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하이브와 SM, JYP 등 엔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향후 중국 소비 관련주들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주 사실상 매도 리포트, 조선주의 상승세 여기까지인가?입니다. 조선주가 1년 넘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일에 주요 조선주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 의견으로 낮췄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조선업체가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시장에 뛰어들어 30년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1,934억 달러로 추산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5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추정했고 이에 대비해서 기업 가치도 4조 7천억 정도 상승했다고 봤을 때 이미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15조 원이 증가한 상태라며 이미 고평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선주들이 20일 급락세를 보이면서 크게 밀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어떤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리포트 내용에 공감을 해서 조선주들 이미 너무 올랐다면서 과거 2023년 2차 전지의 고점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의 조선주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미 조선주로 하나오션 155%, 한화엔진 54%, 동선화인텍 60%의 수익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선주 향후 전망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왔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일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한 달 내에 발표할 것을 언급했는데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예, 관세가 또 관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트럼프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분 한국에 태어나셨어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성격 급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더라고요. 빨리빨리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이분이 성격이 정말 급하네요. 아니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관세 4월 초에 하겠다. 기다리셨어요. 며칠 만에 바로 또 말을 바꿔. 3월 중순에 하겠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약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 협상용이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4월 초로 하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꽃방도 안 끼니까 이제 좀 땡겨본 거예요. 땡겨보면 얘네들이 안 달라겠지. 예, 그런 얘기를 좀 한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제가 화면 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드렸냐면 지난주에 EU가 먼저 타겟이다. 그러니까 가장 비율이 높은 데를 하나씩 이제 보면은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사실 유럽이 이 다음 타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원래 지금 멕시코, 캐나다 이쪽이 이제 가장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쪽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일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EU로 넘어갔는데 EU에서는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돼요. 왜냐? 일방적으로 미국이 유리하거든요. 미국이 나토 분담금도 많이 내고 있지. 그럼 나토 분담금 줄인다고 하면 당연히 유럽에서는 관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깨갱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렸지만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독일 가가지고 거의 망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광주 가가지고 전두환을 찬양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독일 가서 약간 우리나라의 광주 같은데 광주광역시 가가지고 전두환을 찬양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거든요. 완전 독일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인데 독일이 이번 주 총선입니다. 독일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총선하거든요. 그 총선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는 자기네가 원하는 데가 총선에서 이기기를 바라면서 마이크 펜스가 독일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내정 간섭을 한 거죠. 독일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럽과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이건 완전 선을 넘었어요. 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유럽은 결국은 미국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유럽하고 헤어지게 되면 도대체 그럼 뭐가 문제냐? 유럽은 일단 당장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판매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미국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로 매우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가 붙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고비가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안 팔릴까요? 위고비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없어서 팔질 못해요. 왜냐? 우리나라도 위고비를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들어와 있지만. 위고비 맞으면 살 빠지는데 참고로 얘기했지만 위고비가 이번 주에 나온 얘기인데 알코올 중독증도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이거 무슨 혈압 개선, 당뇨, 비만, 치매 뭐 다 돼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저도 빨리 구하고 싶은데 사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처방전을 받아야 돼서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저 이거 빨리 먹어서 이렇게 홀쭉한 걸로 지금 또 안경 써도 안 멋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살만 빠지면 이제 다 되는 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을 이렇게 못 만지니까 패션의 완성은 이렇게 몸이라고 이렇게 몸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일단 이게 이제 유럽의 가장 큰 타격이다. 그 다음에 유럽산 자동차와 유럽산 와인 명품 이케아가 이제 되게 중요한 타겟인데 이쪽에 이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좀 한가하게 있으니까 너네 긴장해봐. 그래서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를 살짝 당겼죠 다시. 그럼 이제 일본 자동차는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 다 해당됩니다. 반도체는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이 해당되고요. 바이오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유럽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다음 타겟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독일 총선에서 만약에 독일 총선에서 구구당이 만약에 예상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유럽은 진짜 미국하고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유럽이 끝나면 뭐가 문제냐. 유럽 전체가 갖고 있는 군사력. 특히 유럽이 육군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거든요. 유럽 전체 육군이 우리나라 제7군단보다도 못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제7군단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7군단이 전 세계 군단 전투력으로는 1위거든요. 미국도 가볍게 이겨요. 근데 군단급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7군단보다도 전차, 자주포, 기계화 부대가 유럽이 더 적어요. 그럼 이제 유럽은 당장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거부터 생산해야 되겠죠.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되겠죠. 그럼 요즘에 자강 이슈가 있죠. 자강. 스스로 강해진다. 한 번 아시죠? 그 영어 외국인이시라고 잘 모르시는 거 아니죠? 여튼 간에 그 자강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자기네 무기를 지금 당장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외 어디를 가서 무기 수출하려고 수주전 뛰어들면 항상 경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이랑 경쟁 안 해요, 우리는. 왜냐? 미국은 우리나라가 하는 거 안 해요. 어차피 이미 미국은 2, 3년치 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 당장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디랑 자꾸 붙냐? 독일, 프랑스 이쪽이랑 계속 경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그럼 우리나라가 중동이나 동남아에 무기 판매하러 갔는데 유럽이 와서 그럼 우리도 같이 경쟁해보자 할까요? 지네들 무기 만들기 바쁜데? 그래서 방산주가 더 가는 겁니다. 이번 주 방산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조정받았어요. 현대로템. 어제 조정받았거든요. 이럴 때 안 사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 오늘 바로 4% 다시 급등 신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오늘 또 신고가. 수익률 120% 넘었습니다. 저희 지금. 120% 돌파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것도 제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주식에 팍스닝 TV 주식에 보면서 얘기했던 종목 아시죠? 한화 시스템. 오늘 다시 반등. 그렇죠? 이 하나 시스템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슈 나오면 바로 달려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KF-21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차세기 전투기 만들고 있는데 공군 참모총장이 그걸 딱 타더니 와, 우리 이거 상상 이상이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거 딱 이렇게만 이 정도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미국한테 F-35 받기는 좀 힘드니까 비싸고 물론 돈은 많지만 사우디가 미국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지금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야 우리도 KF-21 좀 우리가 좀 하면 안 될까? 지금 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 받잖아요? 이 종목이 폭등합니다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돈을 괜히 투자해요? 그 무기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개발비를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생산량이 원래 이 정도였는데 더 많이 늘면 단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 더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있는 이 히든 종목은 이 KF21 관련주고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 종목 많이 안 올랐어요. 하나 시스템보다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주 이 종목 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히든 통신망 히든 통신망 검색을 하셔도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을 하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그 영상에 자세한 공략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관세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관세가 문제 있는 거는 피해가고 최대한 관세에서 피해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하자. 최근에 엔터주도 많이 올랐고 관세 무풍지대. 그 다음에 자동차는 조금 더 상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GM이랑 현대차가 기아가 GM하고 협업해서 GM 공장을 쓸 수 있게 하고 관세를 피하려고 지금 GM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동차는 아직 저가인 거 맞는데 그 다음에 좀 한번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전쟁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방산주 관련 히든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의 한국 제품 불매와 이 문화 콘텐츠를 막아왔던 한한령이 이 해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콘텐츠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거 모 언론사에서 나왔어요. 그 모 언론사 단독 보도로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시면은 에이펙의 외신 기자 파견해서 갔다가 외신 기자가 거의 담당자 한 명한테 만나서 그 담당자 한 명이 말한 걸 가지고 제가 볼 때 거의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거의 이거 과장 광고예요. H경제방송사거든요. H경제방송사. 아니 에이펙의 주요 고위직도 아니고 일반 그냥 한 명 와가지고 문화 교류하겠다 이 한마디를 한한령 해제라고 기사를 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와 진짜 이거 이 정도 거의 주가 조작이에요. 제가 볼 때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거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 문화 교류를 좀 더 해보겠다라는 거가 어떻게 한한령 해제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중국이 한한령 해제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약 2년 동안 제가 봤어요. 8번을 했어요. 해제했습니까? 안 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H경제방송사 단독 보도하고 그날 아침부터 몰아쳤거든요. 관련주도 올라가더라고요. 급등했어요. 대표적으로 A스토리. 단 거기 패널들도 어이없는 게 거기 나간 패널들이 뭐라 그랬냐면 H경제방송사에 힘을 보여줬다. 주가 조작했다고 그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가 조작하신 거예요. 주가 조작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완전히. 자, A스토리 보세요. 급등했습니다. 이 A스토리가 여러분 A스토리가요. 드라마 제작사인데 킹덤 제작했던 회사죠. 킹덤으로 수익을 A스토리가 많이 냈을까요? 넷플릭스가 다 먹었지 수익은. 그나마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우영우 판권은 A스토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드라마, 영화 제작사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오르면 뭘로 보시면 되냐. 단타. 단타 안 되잖아요? 바로 매도. 기존 보유자분들 반등 때 매도. 무조건 매도. 안 된다니까요. 드라마 제작사는 여러분 드라마, 영화 제작사는 지금 환경이 안 바뀌면 OTT 환경이 안 바뀌면 이거 절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무조건 일정하게 고정이 돼요. 왜냐하면 OTT 제작사가 IP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 우리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1조 원을 넘게 벌었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2까지 해서 1조 8천억 벌었대 지금까지. 근데 제작사인 콘텐츠 중앙 얼마 벌었습니까?
500억도 못 벌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렸다. 이거는 이제 아니 뭐 H경제방송사 관계자분들이 보시도 H경제신문이죠. H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오해는 없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이에요. 3월에 중국 전인대가 있어요. 중국 양해가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정책이 나와요. 그럼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그때 좀 반짝합니다. 좀. 그 전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묶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을 믿습니까? 참고로 그 중국 되게 싫어하는 방송사가 H경제거든요. 그쪽 색깔이 완전 그쪽이에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나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다 거기 계신 분들은. 근데 아니 거기 그런 분들인데 아니 그런 분들이 갑자기 중국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SM이나 SM 하츠투하츠가 24일 월요일 날 데뷔죠. 그것 때문에 모멘텀이 원래 있었어요. SM도. 그게 올라온 거죠. 그쵸? 그리고 요즘 아이브 때문에 시끄러운 카카오는 일단 제외할게요. 스타쉽이 요즘에 아이브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아이브 대우 잘 안 해준다고 지금 막 시끄럽죠. 근데 그거 제외하고 하이브 볼게요. 하이브 보면 하이브도 지금 최근에 BTS 6월에 완전 세대라는 것 때문에 한번 올랐어요. 오를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연료 뗄감으로 에이펙에 그냥 뭐 알겠어요. 고위 관계자를 해줄게요. 에이펙 고위 관계자가 중국에서 하니까 에이펙이. 근데 그 중국에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 하나 딴 거 가지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했다. 저는 이거는 주가 조작으로 좀 보고 금감원에서 반드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로 그 SM 하이브는 관세 무풍지대이면서 성장주로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엔터주는 보세요. 근데 다만 그 뒤에는 볼 필요가 없다. 다만 그리고 인바운드 하고 있는 호텔, 레저, 카지노는 여러분들이 조금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까지만 좀 보자. 나머지는 중국 관련주 다 버리자. 보지 말자. 이렇게 꼬셔도 절대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과대 광고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관련한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선주가 1년 넘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일에 주요 조선주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조선주들이 20일 급락세를 보이면서 크게 밀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실명 거래도 되거든요. 이분 애널리스트면 한국투자니까 강경태 애널리스트. 이분이 이제 조선주 하선, 그러니까 하나오션 해가지고 하나오션 HD 현대중 하선 딱 있고 제목을 하선. 이분 제목이 거의 재밌어요. 옛날 하나오션 리포트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분 기억나는 게 저 지금 진지합니다. 하나오션 한참 안 가보실 때. 한참 안 가고 있을 때 저 지금 진지합니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제목 보면 약간 이분 거의 기자여야 돼. 애널리스트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거의 기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목 뽑는 게 거의 예술이에요. 내용은 보면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포트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오션을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적인 평가를 한 건데 주가 가지고 한 15 시가총액 하나오션의 시가총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시가총액 보시면은 22조인데 원래 한 7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 전제가 틀렸어요. 10조에서 출발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10조에서 하나오션의 적정 가치 제가 10조 원에서 출발했다고 주가 상승할 때 트럼프 얘기 나오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전화하면서 그때부터를 보자면은 10조 원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이 전제도 틀렸고. 두 번째, 미국 구남 수주가 5조 원 정도가 매출이 5조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고로 얘기하지만 미 구축함 중에 주말 특급 구축함 순양함은요 한 척에 4조 원이에요.
한 척 만드는데 건조비용이 4조 원 든다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왜 5조밖에 수주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참고로 알버레이트급 순양함 같은 이지스 순양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지스 순양함 더 잘 만들어요. 미국보다도. 지금 미국이 그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이제 물론 미국에 기밀이 많이 있는 그런 레이더. 예. 이지스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자체로 탑재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알버레이트급 정도만 돼도 1조가 넘어가요. 그거 한 각각 한 20척씩만 수주해도 3년 동안 3년에 미래가치를 땡겨온다고 치면요. 왜 매출 5조밖에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계산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다. 두 번째,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무슨 제가 봤을 때 아니 이 회사들은 무슨 저기 군함만 만듭니까? 아니거든요. 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다 뭘 하냐면 상선, 그 다음에 벌크, 탱커, LNG 다 합니다. 특히 LNG 강자들이고 전부 다. 그것까지 포함을 좀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포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거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천연가스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LNG선이 더 필요한다. 실제로 지금 발주 10척 더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LNG선이. 근데 그것도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뭘 노린 건 알겠어요. 마치 2023년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2000년 한자 폭등할 때 그레이트 컴퍼니 but bad stock 이렇게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매도해야 된다라고 매도 리포트 썼는데 그럴 거면 매도 리포트 쓰시지. 아니 제가 매도 리포트 썼으면 제가 용기 있다고 박수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립이야. 예. 근데 중립이야. 하선인데 왜 중립이에요? 강경태 의원님 저는 이거 좀 궁금해요. 왜 하선인데 왜 투자하기에는 중립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튼간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직 방산 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조선 전체적으로 잘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포트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아직 상선이나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일반 그 LNG선이나 이런 운반선들 이런 선들을 좀 수주하는 그 과정을 좀 보면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저 약간 아직 주가가 멈추기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참고하시고 그럼 조선주 지금 다시 올라가면 뭘 봐야 됩니까? 조선주 중에 제가 유망 종목으로 다시 한번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 2개 있거든요. 그 2개를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도 알아봐야겠죠?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증시 촉각 곤두세우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딥시크 사태에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 GPU의 수요가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53달러까지 급등했던 주가가 113달러까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의 B200 칩 공급이 예상보다 많다는 시장 전망에 주가는 다시 140달러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은 지난 11월에서 1월을 기준으로 4분기를 보면 매출액 300억 달러, EPS 84센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가 조금 내려간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높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또 HBM 반도체 관련주들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남아도는 철강이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밀려오면서 2021년 3만 톤 수준이던 수입량이 지난해 110만 톤을 넘어서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산업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 무역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도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주들은 원가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로 중국과 일본산 열원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앞으로 통상 마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다시 금리를 추가 인하하나입니다. 위원준이 금리를 내리자마자 바로 금리 인하로 따라갔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그 뒤에 발생한 비상계엄 등으로 급격한 원화 약세 사태가 벌어지면서 치명적인 경제정책 실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행은 1분기 중에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은 이 한국은행 통화 정책을 비판했던 분인데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고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와 HBM 반도체 관련주들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보자면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문제는 지금 한번 딥시크 때문에 한번 밀렸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좀 괜찮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가 그럼 잘 나올 거냐?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계속 유지가 되고 강해지려면은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계속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딥시크 사태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쓰지 않아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썼을 수 있어요. 딥시크가 몰래 엔비디아 거 쓸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구글이나 그 다음에 각종 이제 AI를 하고 메타나 그밖에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이 H100 칩을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체 개발하려고 지금 많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설계하는 회사를 지금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이 실적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잘 나와서 이게 주가가 넘어간다? 저는 그러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못해도 예상보다도 약 한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약 30억 달러 이상 오버하지 않으면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이익률이 제일 중요한데 엔비디아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투자도 많았고 블랙엘 때문에 투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익률 떨어지는 부분을 한번 좀 보자.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 특히 우리나라 관련주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럼 주가가 밀리냐? 그렇지 않다. 미리 밀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밀릴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저는 관세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지금 이거보다 관세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이제 콜 테스트 통과해서 이제 납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120일 이동평균에서 돌파 직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돌파했을 경우 충분히 못해도 66,000원에서 최대 71,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기 충격,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단기 충격을 주겠지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상보다 우리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익률 자체도 방어가 돼야 되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엔비디아 때는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흔들리기보다는 한미반도체
이거 한국한테 주가 부양하려고 막 자사주 매입하고 장난 아닌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흔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은 뭐 테크윙 그다음에 뭐 YC 이런 종목들 전부 다 HBM 관련주들인데 HBM 관련주도 지금 현재 주가 자리가 바로 접근을 안 해도 되는 자리예요.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접근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굳이 바로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HBM 소부장들 접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HBM 보고 한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HBM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통위는 금방 끝내거든요. 예.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25%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주들은 원가 비중이 올라가면서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철강 반도체 관세 우리나라가 부과했고요. 이제 이 부과를 작년에 현대해철이 제소했는데 이제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공무원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작년 7월에 제소했으면은 최소 못해도 작년 가을 겨울에는 결정이 났었어야죠. 여튼간에 결정이 하여튼 났으니까 동국제강이 가장 후판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동국제강이 보시면 동국제강은 지금 한번 올라왔는데 동국제강 따라가지 마시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반덤핑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거 보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반덤핑하면 중국이 보복 안 하겠습니까? 이거 보복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한알령 해제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드린 거는. 그리고 철강 관련주 지금 추격하는 것보다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만약에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줄이고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추격하는 건 좋지 않다. 그다음 조선주는요. 후판 가격 상승하면 조선주 이익률 떨어지냐? 자, 미국 타겟을 잡고 있죠. 중국 후판 쓰면은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중요하죠. 환율. 좀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환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환율이 하락하겠습니까? 금리 인하하겠다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해보자. 그 뒤에 한번 보시면은 최종 결론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금통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제가 이창용 총재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지금 금융통화위원회한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 분명히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또 환율 또 올라갈 거예요. 환율 워낙 약세될 거예요 또. 아니 금리 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다니까요. 이창용 총재님 제발 금융통화위원회 분들 금리 인하해도 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추경할 때지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환율만 올리고 있지 지금. 조선주한테 좋겠죠. 달러 강세니까. 워낙 약세될 거니까 또. 그럼 조선주 좋을 건데 왜 조선주가 왜 밀립니까?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히든통신망에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아래 하단 QR코드도 스캔하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금리 인하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